아이의 탄생만을 기다리던 사람들. 하지만 그가 제일 처음 만난 건 양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를 내려다보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아이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서 절망을 먼저 배웠고 8살 무렵 첫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불평은 미루고 할 수 있는 일을 향해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서핑, 스카이다이빙. 그의 취미는 이제 셀 수 없을 정도. 그는 지금 행복합니다.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미국 MIT를 졸업하여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수재이자 수많은 연구 업적을 쌓은 과학자. 그러나 2006년 지질 조사를 떠난 미국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 판정.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사고 이후 누구나 절망을 겪었을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지는 움직일 수 없지만 과학 연구에 필요한 뇌와 가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오던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상묵 교수. 긍정의 힘으로 사고 6개월 만에 강단으로 다시 복귀한 이상묵 교수는 여전히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팬대회 공식 초청작. 뮤지컬 요독 스토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분이 넘도록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을 만큼 관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뮤지컬 요독 스토리. 한국판 레 미제라블로 평가받으며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적인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이 작품 뒤에는 정성산 감독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그는 1994년 남한 방송을 듣다가 잡혀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이 넘는 강제 노동과 갖은 폭력, 고문, 최소한의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는 수용소의 생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오게 되지만 탈북자의 신분이란 꼬리표로 인해 좌절과 시련에 다시 한번 부딪히고 맙니다. 가장 큰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일단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저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속죄하는 마음하고 북한 농포들 어떻게든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 사명감이 오늘에 있게 하지 않나. 그러나 그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생 최악의 경험, 북한의 수용소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뮤지컬 요독 스토리를 연출하며 성공했고 오늘도 목표와 꿈을 향해 매일 전진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포기할 만큼만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니까 주변이 생기더라고요. 없는 학연도 생기고, 어찌어찌 보니까 혈연 같은, 형 동생이지만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과정이 내 삶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만큼 뒤돌아보니 참 감사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녀를 낳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고 자연스럽게 노숙자로 불리게 됩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모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닌 아이. 선생님들은 그녀를 상위 1%의 영재라고 불렀지만 사람들에게 그녀는 희망 없는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한 달에 5권 이상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길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놓치는 것은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것이다. 마침내 그녀에게 집이 생기다. 하버드. 그녀의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디션장에 선 청년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냥 막노동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말보다 욕을 먼저 배운 그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잠을 자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도망칠 곳이 노래뿐이라 노래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그는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인 코리아 갓 탤런트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사랑받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이란 단어는 저에게 어두운 것도 되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빛이 생겼습니다. 폭주, 가출, 가난한 집안 살림, 수많은 아르바이트. 가난에 대한 분노와 목표가 없어 늘 외로웠던 김수영 씨. 그녀는 여느 방황하는 청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퇴학 이후 그녀는 검정고시를 치러 상고에 입학했지만 꿈이 없어 하루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접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갖은 노력으로 상업 고교생 최초로 도전 골든벨에서 우승했으며 연세대학교에 진학해 골드만 삭스에까지 입사하게 된 그녀.
하지만 그녀는 또 한 번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신입사원 신체 검사에서 암이 발견된 것. 이제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5, 정말 내가 그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녀는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 73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름 붙인 꿈의 파노라마.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들으며 그 꿈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응원하는 일까지 맡은 김수영 씨.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처한 상황을 불평불만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위치를 인정하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꿈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현실을 꿈에 맞추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확장시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현실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화이팅! 여기는 KBS 뉴스 보도국.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차분히 방송을 준비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흰 종이가 아닌 점자 단말기를 바쁘게 움직이는 손. 그는 국내 방송 사상 최초의 장애인 앵커 이창훈 씨입니다.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극복해낼까가 아니라 재미있게 즐길까를 많이 좀 고민하면서 진행했던 것이 아마 지금 잘 앵커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포트할 기사들이 선택되면 다른 앵커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앵커 멘트를 작성하는 이창훈 씨. 생후 7개월 만에 앓은 외수막염 후유증으로 양쪽 시력을 잃고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2011년 7월 KBS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시험에서 52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국내 방송 사상 최초의 장애인 앵커로 선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니냐. 2년 동안 참 많이 힘들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군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나를 발견하고 나의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 긍정의 마음으로 희망을 키우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용기가 미래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당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의 희망입니다.